네,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. 오늘은 사실 금과 은 자체가 뭐 이렇게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는 아니지만 시장에 꽤나 큰 이슈가 있어서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새벽 4시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사실 오늘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. 이 CPI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늘 발표된 CPI가 6.2% 정도로 꽤나 더 많이 하락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지만 그 예측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. 6.4%면 지난달 6.5%였으니까 사실 거의 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빠르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진짜 이제 인플레이션 잡힌 거 아니야? 그리고 파월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이번 FOMC 때 처음 꺼내면서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겼다, 막 완전 깃발을 꽂는 그런 느낌을 시장에 줘왔었잖아요. 오늘의 이 CPI 발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죠. 이거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는데? 라는 그 느낌을 강하게 주니까요. 그래서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악재입니다. 그리고 여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해서 그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인데요. 이것도 이제 5.5%까지 하락할 거라고 봤던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5.6%로 오히려 상회했습니다. 지난달 5.7%였는데 고작 0.1%밖에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이게 워낙 큰 악재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가 난 직후에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정말 무슨 이유인지 알 수도 없게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. 엄청나게 치솟아요.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였는데요. 10시 반에 악재가 떠서 떨어지고 다시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오르는 이런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.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더라고요. 보통 이렇게 좀 큰 움직임이 있고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지면 금방금방 이제 또 이것들을 분석해 주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나오시는데 이제 해외 뭐 CNBC나 그런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데를 봐도 정확한 이유를 아무도 못 찾고 있더라고요. 사실 이 CPI를 보면 10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정말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그래도 이 예측치를 보면 6.5%에서 6.2%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도 6.2%로 예측을 한 건 생각보다 둔화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긴 알고 있어서 그랬어요. 근데 이게 막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라는 걸 알기보다는 최근에 사실은 그 CPI에 대한 계산하는 공식이 살짝 바뀌었거든요. 보통 이걸 2년에 한 번씩 이 가중치를 좀 바꾸는데 그거 때문에, 그걸 바꾼 것 때문에 좀 그렇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뭐 주거비라던가 요런 부분은 오히려 가중치가 더 올라가고 반대로 그동안 이제 렌트비가 되게 많이 내려갔었거든요. 자동차 값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중치가 되게 낮아졌어요. 근데 따지고 보면 앞으로 주거비는 좀 하락하는 추세가 나올 거고 오히려 차값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가중치 변화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 값이 원래는 더 하락했어야 되지만 이 변화로 인해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걸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제 6.2%로 봤던 거거든요. 근데 6.4%가 떴다는 건 이 가중치에 대한 변화, 그 세부적인 항목에서 좀 예측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가 아니면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안 잡힌다 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.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부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지난달과 비교해서 음식 쪽도 다 오르고 에너지 쪽도 많이 오르고
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만 떨어지지 나머지도 지금 거의 다 오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런 에너지 부분, 이 부분이 가장 변동성이 심한 부분인데 요걸 빼고 봐도 사실 전기나 이런 것들은 가격 변동이 되게 작잖아요. 의류도 마찬가지고 의료 물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고질적이다라는 어떠한 그런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이 이 긴축 기조가 쉽게 끝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 수 있었던 그런 발표였습니다. 또 솔직히 악재가 맞긴 맞아요.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이제 다시 좀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. 뭐 대충 보면 사실 뭐 주식도 크게 뭐 이렇게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 금이나 은도 큰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큰 이슈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꼭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이 CPI 발표 말고도 연준 이사들의 연설도 있었거든요. 1시에는 로간 델러스 연은 총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1시 반에는 하커, 그리고 4시 5분에는 윌리엄스의 연설, 이 세 분의 연설이 연달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연설 내용도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좀 드리면요.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건은 금리 인상을 장기간 해야 한다. 그리고 심지어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나와도 긴축을 유지하겠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다음으로 패트릭 하커라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또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요. 이분만 유일하게 조금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. 금리 인상 이제 막바지다. 인플레이션 완화되면 뭐 내년부터는 할 수도 있다. 요 정도 이야기요. 네, 그래서 이거 이제 약간 연준끼리도 생각이 살짝 엇갈리는 건가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윌리엄스의 발언이 있었어요.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. 6.4%니까 뭐 사실 높긴 높죠. 어느 정도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금리 더 올려야 한다.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. 잘하면 올해부터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 시장의 기대 자체를 완전히 지금 다 깨부수고 있습니다. 차라리 고용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만이라도 좀 시장이 예측했던 대로 좀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긴축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 이 CPI 발표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실질 임금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있었는데요. 보시면 0.7%가 상승을 했습니다. 전월 대비. 실제 임금이 이만큼 올랐다는 건 지금 경제가 되게 좋다, 고용시장이 되게 좋다라는 뜻이잖아요. 고용시장은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안 잡혔다. 이거는 그야말로 연준 보고 금리 인상을 더 빡세게 할 명분을 지금 모든 지표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투자 시장에는 불안과 공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날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국채금리를 한번 보면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. 뭐 1년물, 2년물, 3년물, 5년물부터 할 거 없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. 지금 국채금리가 오늘 다 오르는 이런 분위기고,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베팅을 보기 위해서 CME 그룹의 그 패드와치 툴을 한번 보면 그전에는 이제 5%가 이제 기준금리의 끝이다. 요렇게 보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이게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. 보시면은 다음 달이죠. 3월에 있을 FOMC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0.25% 금리 인상해서 5% 금리로 가고, 그 다음에 이제 5월 FOMC 가면은 거기서 한 번 더 금리 인상해서 5.25% 간다. 이거는 거의 뭐 지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6월로 가면 5.5%까지 올린다고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. 그리고 5.75까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합쳐서 보면 거의 56%,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. 연준의 긴축이 생각보다 더 오래,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할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로 바뀌었습니다. 와, 이거는 대놓고 그냥 시장을 죽이겠다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났다고 보고 있기는 했어요.
거예요. 왜냐하면 이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라는 그 지표,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금리차와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금리차, 이 두 가지가 모두 역전이 되었을 때는 항상 기준금리의 최고점 부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.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장단기 금리 차이는 작년 10월에 역전이 되었고,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장단기 금리 차이는 작년 7월에 역전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둘 다 역전이 된 건 작년 10월쯤이죠.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이쯤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빡센 시기다라고 봤는데,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사실 한계점인 거거든요. 근데 그 한계점을 무시하고 이렇게 더 금리를 올릴 스탠스로 바뀌었다는 건, 와,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잘 풀려서 생각보다 별탈 없이 경제가 잘 흘러가게 된다면 뭐 너무나도 다행인 거겠지만, 역사적으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 이 두 가지가 모두 역전됐던 순간은 항상 경기 침체, 더 나아가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수준이 지금 뭐 1980년 이후로 보면 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.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도 가장 높고,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정말 높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정말 은이 너무 매력적인 자산이라 은을 더 사고 싶은데 차마 은을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는 금을 더 담아야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어려운 장세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.